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입니다. 오늘 5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예배 시간, 대예배 때 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예배라고 그러죠. 큰 예배, 예배 시간 중에 큰 예배. 그래서 보통 이제 주일날 11시를 대예배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 대예배에 대해서 뭐 꼭 그걸 대예배라고 할 이유가 있는가? 대예배가 있으면 뭐 소예배는 뭐냐? 그럼 대예배는 중요하고 소예배는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대예배나 소예배나 뭐 그런 예배는 다 중요한 거다. 그래서 대예배라는 말을 빼자. 그런 말 쓰지 말자.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 하고 싶으면 몇 시 예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심방,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 걸 신방이라고 그러죠. 그 심자는 방문할 심자, 신방의 방자도 방문할 방자예요. 신방이라는 거 이제 찾아서 방문한다. 신방하는 거는 그 집이 어느 믿는 집안이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같이 나누려고, 뭐 심하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제 위로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하죠. 근데 신방인데 대신방, 이것도 그분은 반대한다. 그냥 신방이라고 그러자. 그럼 대신방은 중요하고 뭐 사람 한두 사람 가는 소신방은 중요하지 않냐. 물론 소신방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신방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자유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유인이 된다. 이 자유인의 자자는 스스로 자자죠. 또 시작하는 것도 자로 합니다. 시작할 때 자, 그 다음에 끝날 땐 지, 이렇게 해서 전에 불교신 강조 기간 할 때 보통 11월 1일부터 끝나는 거는 4월 30일 날 끝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한글로 이렇게 써놨는데 참 그 말이 어감이 좀 재미있어서 한참 기억이 나고 이제 친구들끼리도 초등학교 때지만 이제 많이 웃으면서 지난 적이 있습니다. 자자는 스스로 자자로만 알고 있지만 시작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자는 연유 유자, 자유 유자. 그러니까 무슨 연유가 있었느냐 하고 얘기할 때 살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죠. 연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하다 하고도 유자를 씁니다. 인자는 사람인. 그러니까 자유인은 자유로운 사람이죠. 자기가 어디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저는 그런 생활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옥중 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정말 자유를 굉장히 느낄 거예요.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이제 자유부인, 이 네 글자가 한때 우리나라를 아주 굉장히 요동치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좀 오래됐어요. 60년도 넘었어요. 54년도에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이 서울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오래됐죠. 근데 이게 장안의 히트였어요. 8개월 동안 연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소설이 얼마나 재밌는지 사람들이 그 신문이 저녁 때 나왔는데 그 저녁 시간 신문 나오는 시간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교수가 바람을 핀 겁니다. 근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정비석이라는 소설가가 썼어요. 근데 하여튼 그 글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쓰고 아주 사람 심리를 잘 이용해서 썼기 때문에 아주 장안의 히트가 되고 서울신문 판매 부수가 늘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단신입니다. 자, 이거는 21장 3절에 나온 말씀으로 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단신, 이 헛단자죠. 싱글.
그 다음에 신은 몸신이죠. 그러니까 단신이라는 거는 혼자를 얘기하는 거죠. 혼자. 우리 이제 홀단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혈단신이에요. 그 혈자는 외로울 혈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북에서 혈혈단신으로 내려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홀단신이라고 쓰는데 그건 잘못 쓰여진 겁니다. 혈단신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상전입니다. 21장 4절에 나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시로 나갈 것이로되. 자, 상전 윗상자, 이 전자는 책 전자죠. 책 중에서 법전에 대한 책이 이 책을 전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벼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상전은 위에 윗사람, 윗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나보다 이제 직급이 높고 계급이 높은 사람, 이게 상전이죠. 요새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직장에서 어느 과장이 있죠. 과장 위에는 부장이 있죠. 보통 그 밑에 과장 밑에는 과원이 있죠. 요새 뭐 팀장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는 밑에 자기 과원이 상전이다. 상전을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죠. 전에는 이제 이 절대 명령 복종이죠. 이 상사 말에는 절대 명령 복종인데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따집니다. 상사가 이렇게 부당한 얘기를 하면 많이 따져요. 그리고 이제 회식 자리 이런 것도 워낙 개인적으로 일이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안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휴일 야유회 간다. 그러면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못 나갑니다. 전에는 70년대, 60년대,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아랫사람이 상전이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한 사람인데 우스갯소리만은 아니었어요. 보면은.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종신입니다. 21장 6절 우선 본 말씀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서 종신이라는 말, 이 종자는 마칠 종자죠. 학교 다닐 때 종례를 하죠. 그 다음에 신자는 몸신자, 종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마친다. 근데 사람이 죽는다. 그런 뜻이죠. 종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종신보험.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몸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 그러니까 종신보험이죠. 종신 대통령.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는 대통령. 종신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행입니다. 21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자, 시행은 베풀 시자예요. 그 다음에 행자는 행동행, 보행행, 단일행 그렇게 얘기하죠. 시행한다는 걸 뭘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뭘 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이 있는 거죠. 시행착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일이 없다. 뭐라도 해야 된다.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골프 칠 때도 그린에 이제 골프볼 올렸죠. 뭐 거기서 이제 투타 세타 뭐 쳐가지고 올렸는데 그 홀컵에 골프볼 집어넣을 때 그 홀컵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홀컵을 지나가지 않으면 홀인 원은 아니지만 홀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골프 코치가 그렇게 가르치죠. 저거 일단 지나가야 됩니다. 그냥 혹시 많이 지나갈까봐 살살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겁내지 말고 일단 좀 어느 정도 힘을 가해서 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없다. 시행, 뭘 해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자는 속전입니다. 21장 11절
방금 말씀 드렸는데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속전은 속죄할 속자죠. 그 다음에 전자는 돈 전자예요. 금전 전자, 돈 전자, 속전. 그러니까 속죄하는 돈이죠. 속죄하는 돈. 이 전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한때는 이 대통령 후보도 이 전씨 성이 한 분이 있었어요. 돈 전자 쓰시는 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당선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씨가 우리나라에 몇 분이 있느냐면요. 이 자료를 봤더니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한 3천 명 정도. 그 한국 성 중에 135위인데 지금 뭐 크게 밝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3천 명 정도가 전시성을 가지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전은 속죄하는 돈이다. 그러니까 그 돈을 내고 죄를 속량받는다.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고의적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고의적, 이 고자는 옛 고자라고 그러죠. 옛일 고. 그 다음에 일부러 고. 여기서 이제 일부러 고예요. 의는 뜻의. 적은 관역적자, 뭐뭐의, 뭐뭐 같은 형용사적 의미로 쓰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인이라는 건 일부러 그랬다. 그런 뜻이죠. 고의적. 이 반대말은 우발적이죠.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납치라는 한자어가 나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수하, 이것도 이제 전에 다뤘던 말에 손수자의 아래 하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의 뜻이죠. 자, 납치는 끌어갈 납자예요. 치자는 도달한다, 도달한, 납치치, 도달치, 그런 뜻을 쓰입니다. 납치하는 거. 전에는 이제 애들 납치가 많았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고 제가 가만히 봤더니 우선 요즘 애를 낳는 숫자가 작아요. 애를 절대적으로 옛날만큼 많이 낳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끝나면 이 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가보면 말이죠. 그 학원차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면 태권도 학원에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영어 학원에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보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납치 같은 거, 또 애들 교육도 잘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전에는 과자 사주고 빵 사주고 그랬지만 요새 뭐 과자나 빵 때문에 홀려가지고 납치당하는 그런 아이들 있는 세상은 아니죠. 그래서 또 요새는 그 학교 안에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경계를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안관 제도를 둬가지고 이제 어디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서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자어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자, 이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자, 상대방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서로 상자에 대할 대자 편, 쪽, 뭐 모방이라고 하기도 하죠. 누구 편이냐, 어느 쪽에 섰느냐, 상대방, 대방. 중국에서는 이거를 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고 대방에서 어땠다. 대방 쪽에서. 중국에서는 상대방 상자를 안 쓰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방에서 저렇게 대응이 왔다 하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자는 형벌입니다. 21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손해하고 배상도 나옵니다. 이 한자어도 또 완치까지 나오는데 이
여긴 한자가 4개 나옵니다. 우선 형벌. 형벌은 형벌 내릴 형자죠. 벌줄 벌자예요. 형벌. 벌 내리는 거죠. 형벌. 형벌을 받았다. 뭐 징역 3년의 형벌을 받았다. 그런 얘기하죠. 이 음주운전 형벌이 있죠. 물론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면허 정지를 한다든가 정도에 따라서 뭐 벌금도 내고 그러는데 이 각국의 음주운전 형벌 중에서 좀 재미있는 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세 나라만 소개해드릴게요. 엘살바도르 남미에 있는 나라죠. 여기는 무섭습니다. 총살을 시킨대요. 음주운전해도 사고를 물론 냈겠죠.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총살을 시킨답니다. 엘살바도르. 무섭죠. 예. 그다음 불가리아라는 나라, 유럽의 나라죠. 초벌 때는 훈방을 한대요. 초범. 처음 하면 훈방을 하는데 재범에는 교수형, 목매달아 죽인다는 거죠. 야, 이것도 겁납니다. 그다음에 터키란 나라. 여기는 좀 재밌더라고요. 30km를 차에 태워가지고 30km쯤 떨어진 곳에 갖다 놓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걸어오게 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을 구속한대요. 음주운전 이거 사고 많이 나죠. 예, 남한테 피해 주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 음주운전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다음 한자는 아까 읽어드렸죠. 손해 한자어 아까 본문은 읽어드렸고요. 이 손자는 손해볼 손자예요. 해자는 해칠해 해충 같은 거. 그러니까 손해 본다는 거는 말 그대로 손해 보는 거죠. 예, 이익 반대는 이익이죠. 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배상. 이거는 배상할 배자에 갚을 상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 손해배상을 한다.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징벌적 배상이라는 게 있대요. 아직 한국에는 도입이 안 되는 우리나라는 이 외국에는 이게 굉장히 심하답니다. 이것 때문에 회사가 망할 지경이 있는데요. 징벌적 배상. 우리나라 전에 그 가습기에다가 무슨 뭐를 넣으면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넣었죠. 그래갖고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뭐 이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이 배상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징벌적 배상이 법원 판결에 떨어지면 그 회사가 망할 정도가 된답니다. 엄청나게 배상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죽거나 그러면 몇십억, 몇백억을 이 배상을 해주는 그런 법이 이 선진국에 있대요. 그 자동차를 잘못 만들었다. 그 차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심각하게 사람이 다쳤다 하면은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어서요. 거의 뭐 회사가 거덜날 정도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조심을 하겠죠. 예, 그건 지나가고요. 또 다음 한자어 19절에 나와 있는 거 완치가 있었죠. 이때 19절에 나오는데 완치는 완전할 완자에 다스릴 치자. 보통 이제 병이 다 나은 거를 완치됐다고 그러죠. 완치됐다. 그래서 지구상에 완치된 병이 딱 하나가 있는데 마마, 천년두라고 하는 거 있죠. 사람 얼굴이 곰보가 되는 거. 요새 그런 환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이건 완전히 그 인간이 질병을 퇴치를 확실히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두라고 하기도 하는데 1977년 이후에 이 환자 발생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치된가로 보는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마마라는 말이 재밌어요. 우리 마마라고 하는 거 상감마마 뭐 아바마마하고 꼭 굉장히 높인 말이죠. 근데 이거를 왜 이런 병을 곰본데 사실 나쁜 병이죠. 그거를 마마라고 했냐면요. 몹쓸 병에다가 존대어를 붙였어요. 마마하고 붙여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자는 다소 좀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데서 왔답니다. 마마라고 붙인 게 참 재미있죠. 예, 재미있습니다. 예, 마마 해가지고 제발 좀 모르죠. 뭐 마마라고 붙였기 때문에 이 병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천년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팔뚝에 맞았는데 보통 두 군데 정도는 맞았죠. 그래서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나이 된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 그, 그 흉터가 소령 계급장, 영관 계급장 모양으로 생겨서 그때 셋은 없었는데 하나 맞은 사람이 있고 둘 맞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 맞은 사람은 소령이고 둘 맞은 사람은 중령이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면서 한 그런 기억도 납니다. 예. 자, 다음 한자어는 당장이라는 한자어입니다. 당장. 자, 이거는 21장 20절에 나오는 한자인데 본문 읽어드리겠어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당장이라는 건 마땅할 당자고요. 마당장이에요. 당장이라는 거는 막 그런 거죠. 지금 막 그렇게 된다 그러죠. 독일 사람이 전에 이제 한국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 참 다혈질이고 굉장히 흥분을 잘한다. 그 뭐 일이 생기면 뭐 당장 뭐 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무섭다 하는 거를 이제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당장 마땅할 당에 마당 장자를 써서 얘기합니다. 다음엔 연명입니다. 이거는 2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자, 연명. 이 끌 연자예요. 시간 끌다, 연장한다. 그 다음 높을 연자도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그때 연자는 높을 연자, 높다는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명자는 목숨 명자. 연명이라는 거는 이제 목숨을 끄는 거죠. 그래서 연명치료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병원에서 보통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연명치료를 받죠. 이 호흡이 불가능하고 숨이 차고 그럴 때 이제 호흡기를 대가지고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그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호흡기를 떼죠. 그러면 또 안 좋아지죠. 그럼 다시 또 되죠. 그럼 또 좋아지다가 그게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연명 치료하지 마라 하고 선언한 사람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옳다고 옳은 방법이라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연명 치료하면 그게 주위 사람 고통받고 그 다음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그 연명 치료 받는 동안 또 환자도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사실은. 그래서 연명 치료하지 마라 하고 살아있을 때 서명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희신기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연명치료 나는 안 받겠다. 그런 또 새로운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자어는 벌금입니다. 이거는 21장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벌금을 내되 벌금 얼마 내는가는 재판장이 판결한다. 자, 벌금의 벌자는 벌 내릴 벌자죠. 그 다음에 금자는 쇠란 뜻도 있고 동이란 뜻도 있고 골드, 금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돈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벌 받은 데 대한 돈을 내는 거죠. 벌금. 어떤 사람이 이제 유럽 여행 갔는데 유럽 여행 가면 그 기차표 이런 거 조사 안 하죠. 보자는 얘기 안 하고 조사라기보다 검표를 안 합니다. 자기가 이제 어디까지 간다면 뭐 10불이면 10불, 20불이면 20불 돈 내고 타고 이렇게 다니면 돼요. 그리고 표는 갖고 있지만 표 보자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번 된통 당했어요. 이제 물론 한국 사람인데 한 10번 이상 그렇게 공짜 표를 끊고 공짜 표를 안 사고 그냥 탔대요. 뭐 보자는 사람도 없고
아주 뭐 유유자적하게 하다가 어느 날 한번 검표요원이 검표를 하더래요. 그래서 표 없다 그랬더니 표 안 샀냐 그래서 안 샀다고 솔직히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40배 그 표의 40배 값을 거기다가 부과시켰대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이 학생 때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방학 때 여행하는데 아주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사실 검표를 안 해도 말이죠. 그 사람들은 안 돼요. 거기 승무원들은 누가 표 사고 탔는지 안 사고 탔는지 오랜 경험으로 봐서 사실은 아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봐서 적당한 기회에 한 번씩 하면은 그 회사로 봐서는 훨씬 이익이라는 얘기죠. 뭐 그런 걸로 꼭 이익을 내자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무서웠다. 그리고 뭐 미국 가서 누가 운전을 했는데 교통 경찰이 없어서 그냥 뭐 신나게 달리다가 속도 위반을 한 거죠. 그래 저쪽에서 갑자기 경찰차가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지금 신호 위반했다 하고 딱지를 떼고 그랬더니 참 놀라웠다. 어떻게 알았는지 오더라. 보이지도 않더래요.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조심을 했답니다. 그다음부터는. 자, 그 다음에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자는 보상입니다. 2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자, 보상. 갚을 보자에 갚을 상자예요. 이제 보상은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가 신세를 지거나 하면은 그걸 갚아주고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걸 보상 심리라고 그러죠. 그 맞벌이 하는 아이들, 부부의 자식들이 이 비만인 애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대요. 왜냐하면 부모가 평소에 잘 돌봐주지 못하죠. 직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 같을 때 애를 데리고 나와서 그냥 푸짐하게 먹여준대요. 영양가 많은 거. 애들은 좋다고 먹죠.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만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전 이게 보상 심리인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거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